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일본어 유미입니다. 2024년 12월 1일에 실시되는 JLPT N2 시험 대비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에 처음 JLPT N2에 도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도전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자, 최신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강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시험 대비 특강이라던가 작년 12월 시험 대비 특강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강마다 알찬 내용이 다 각각 담겨 있기 때문에요. 꼭 시험 보시기 전에 다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JLPT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어휘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어휘 중요한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어휘에 시간을 얼마나 들이느냐가 당락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물론 찍어서 맞출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항상 운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되고요. 좀 차근차근 꼼꼼하게 어휘를 익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휘를 외우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 외웠는데 그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려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요. 오늘 외운 단어를 다음 날이 되면은 70%를 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거는 당연한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 학습이 중요한 거죠. 자, 단어를 외운다는 것은 못을 박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못을 한 번 박는다고 깊숙이 박히나요? 아니죠. 계속 두 번, 세 번 박아야지 깊숙하게 고정이 되는 것처럼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좀 학습을 하셔서 머릿속에 고정을 시키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반드시 다시 출제되는 기출 어휘. 기출 어휘가 엄청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돼서 유행이 반복되는 것처럼 기출 어휘도 반복돼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어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기출 어휘로 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3번 만에 끝내는 JLPT N2 실전 모의고사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를 시험 보시기 전에 좀 풀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한자 읽기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정확한 발음으로 소리내서 외워라. 자,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리내서 외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이걸 봐주세요. 음주 N4 단어이긴 합니다만 이걸 의외로 장음지, 단음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인슈. 라고 짧게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대충 인슈 이렇게 외웠다가는 인슈인지 인슈인지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하실 때 인슈 이렇게 짧게 소리내서 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명시 2018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뭐라고 읽을까요? 매신가요? 아니죠. 매지. 탁점이 있죠? 그래서 탁점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발음을 하면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충 2021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예, 카그추인가요? 아니죠. 카그주라고 읽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는 것들은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서 외워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동일한 발음의 연관 단어를 함께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까 카그주라는 거 나왔는데 아하, 카그추가 아니라 카그주구나. 그러면은 이 주가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시라는 거죠. 자, 주지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N2 어휘예요. 충실하다, 알차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 단어를 같이 외우시고요. 2024년에는 쇼사이라는 단어 읽는 걸로 나왔었어요. 요게 쇼사이. 그럼 사이로 읽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은 사이킹, 세균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상세하다 할 때 상자는 훈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 구아시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연관 단어를 좀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해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 쓰이는 어휘를 덩어리로 암기하세요. 자, 영어 보니까 영어 하니까 블록으로 블록 암기 이런 영어 암기법이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덩어리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온코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 단어 온후하다. 뭔가 따뜻하고 그렇죠? 그런 단어인 거는 알겠는데 자, 이게 어떨 때 쓰이느냐? 날씨가 따뜻할 때 쓰이나? 아니죠. 이거는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낼 때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코나 히토가라 이런 식으로 같이 외우시는 거죠. 온코나 세카쿠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덩어리로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나 반의어 등도 함께 외우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적중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모르시겠으면 문장으로 읽어보세요. 겐지츠까라 나니나니 시다이. 현실로부터 뭐 하고 싶다. 자, 선택지를 보니까 토히, 희난, 더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렇죠? 아하, 도피인가 보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토히라고 읽어주시면 되죠. 장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도망가다, 도피하다 할 때 도자는 토보 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도자를 훈으로 읽으면은 노가스, 놓치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지 3번에 있는 희난이란 거는 피난, 2012년에 출제가 됐었네요. 희난. 자, 그 다음에 이 피자를요, 훈으로 읽으면 사게르라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엔 동사입니다. 카레와 테데 카오 나니나니 돼 있다.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오우, 야또, 카바우, 시마우. 오, 야또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건가?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오우죠. 자, 제가 아까 덩어리로 좀 어휘를 암기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또를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뭐 히또, 야또, 뭐 주교인, 야또 이런 식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암기했으면은 앞에 카오가 나오는 거를 고르지는 않겠죠. 야또를. 그렇죠? 자, 오우라는 거는 2017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나올 때쯤 됐죠. 자, 덮다, 가리다, 뭔가를 씌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우 아래로 이렇게 수동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다른 것도 다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야도 고용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바우 2021년에 출제가 됐었네요. 감싸다, 두둔하다라는 동사고, 시마우 이거는 지난 7월 시험에 나왔었어요. 넣다, 간수하다, 슈노스루, 수납하다를 유효로 찾아라 라는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한자 표기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그렇죠? 자, 부수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제 헷갈리게 나오죠. 자, 그래서 다 이렇게 기출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출. 자, 첫 번째 코시라는 게 15년도에 나왔었는데 강사가 앞에 말씀 원자가 있느냐 아니면 여기 나무 목자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선택지에 이렇게 써 있으면 엄청 헷갈리죠. 그래서 뭐 강사는 말을 하니까 말씀 원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후크시 2023년에도 나왔고 여러 번 나왔던 어휘인데요. 복지라는 거 어떤 복자를 써야 되냐? 복복자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 버금 부자는 뭐 부사장이라던가 여기 나온 것처럼 후크산부즈 부산물이라던가 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뭐 이렇게 괄호 넣기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023년에 또 이런 것도 나왔어요. 도효라는 게 나왔어요. 투표. 투표 많은 분들이 틀리셨는데요. 이때 표자가 앞에 나무 목자가 있냐 없냐. 표자는 나무 목자가 없죠. 그런데 뭐 끄효 할 때는 앞에 나무 목자가 있다는 거. 이런 거 꼼꼼히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할 정자 요거 세상이라고 나왔을 때 2018년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정산이 앞에 쌀미자가 있냐 아니면은 말씀 원자가 있냐 요걸로 좀 헷갈리셨을 텐데요. 정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할 정자를 써야 되고요. 그러면은 요 말씀 원자가 있는 거는 청할 청자니까요. 세큐 이럴 때 쓴다는 거죠. 그래서 부수를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왠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강계 환원이라는 거 이럴 때는 돌아올 환자를 써야 되고요. 강표 우리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이걸 히라가나로 써놓고 환자를 찾으세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고리 환자 요게 앞에 요 부수를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왕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표 이렇게 글자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도라던가 세조 이것도 아주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제조라는 거 2016년에 나왔는데요. 지을 제자 밑에 오드이자가 들어간 거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세도 할 때 세자는 절제할 제자를 써야 되고요. 그러면 세후구는 어떤 글자를 써야 될까요? 그렇죠. 절제할 제자를 써주시면 돼요. 세후구에도. 자, 그 다음에 지난 7월 시험에 나왔던 거 단펜쇼세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를 한자로 고르는 게 나왔는데 자, 엮을 편자를 골라야 돼요. 앞에 실사자가 실로 엮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실사자가 있는 거를
있는 거를 골라야 되는데 막 치우칠 편자 고르신 분들 계세요. 치우칠 편자는 사람한테 치우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 인자가 앞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헨쇼크, 헨깽 이런 데에 쓰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것들 다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 나온 것들이 다 이제 기출 어휘이기 때문에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한 번씩 다 체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를 떠올리기 위한 힌트를 생각해야 돼요. 자, 아까도 제가 조금씩 그렇게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1년에 유타카나라는 형용사가 나왔었어요. 풍부하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물론 눈에 익은 사람들은 바로 고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건데 뭔가 한자를 외울 때부터 좀 힌트를 생각하면서 외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풍부하다. 여기 콩 두자가 써 있잖아요. 그렇죠? 콩은 영양이 풍부해. 뭐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 아니면 뭐 콩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풍자를 외우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복자잖아요. 그쵸? 뭐 복주머니 이렇게 해서 뭐 외우셔도 좋고 내 나름대로 유치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힌트로 생각해서 외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부자, 부유하다 할 때 부자잖아요. 그쵸? 여기 밑에 밭전자가 있고 밭도 있고 집도 있네 이렇게 생각해서 아 부유하구나 뭐 이렇게 외운다던가 아니면은 이거 은혜의 해자죠. 은혜는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마음심이 들어가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 나름대로 힌트를 생각해서 외우지 않으면 그 많은 한자를 다 소화해내기가 힘듭니다. 헷갈리니까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요. 자, 그러면은 적중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한카치와 와카레노 쇼초다 또 이와레테 이르 쇼초라는 거. 손수건은 이별의 상징이란 거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쵸? 상징이라고들 한다라는 건데 선택지 이렇게 나오면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아 몰라 그냥 찍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죠. 왜 찍어요? 맞히셔야죠. 그쵸?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1번이었습니다. 자, 이 상자 앞에 사람 인자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 헷갈리죠. 그렇죠?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앞에 사람 인자가 없는 거 코끼리 상자인데요. 이게 코끼리로 쓰일 때는 우리 코끼리 뭐죠? 발음이? zo잖아요. 그때는 그냥 zo라고 읽으시면 되는데요. 코끼리 이외에 이렇게 다른 단어랑 붙어서 단어로 나올 때는 show라고 읽어요. 그래서 뭐 추쇼라던가 키쇼, 쇼케 이런 식으로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 사람 인자가 붙은 거는 모양 상자인데 사람 인자가 붙었으니까 땡땡도 붙었다. 사람 인자가 붙었으니까 땡땡이 붙어서 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사람 인자가 붙으면 땡땡도 붙어있다. 그래서 에조, 잔조, 지츠조 이런 식으로요. 기억을 하시면 쉽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그래 사람 인자가 없는 거를 골랐어요. 그런데 뒤에도 보니까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냥 언뜻 보면 똑같은데 이럴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셔야 되죠. 자, 불을 자, 특징할 때 징자죠, 그렇죠? 덕초라던가 초슈라던가 세조 성징이라던가 이럴 때 나오는 초자는 여기가 이제 이 왕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다리가 올라갔는데 여기가 작을 미자예요. 그래서 비묘라던가 아니면은 겐비쿄 이렇게 할 때 작을 미자예요. 요거는 엄청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거 체크하고 가셔야 되겠죠?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라이게츠노 미카니 오차카이오 모요시마스라는 거예요. 다음 달 3일에 다가회를 개최합니다라는 거죠. 모요스라는 기본형이죠. 자, 그러면은 뭘까요? 모요스가 뭘까요? 자, 정답은 3번 개최하다 할 때 최자가 와야 되겠죠. 자, 모요스 개최하다 2016년에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요스도요. 저는 옛날에 학생 때 어떻게 외웠냐면 뭔가를 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서 이렇게 외웠거든요. 모요스 유치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개최하다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개최하다라는 뜻 말고 두 번째 뜻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기분이나 상태를 자아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나미다오 모요스 눈물을 자아내다 이렇게 쇼크요크오 모요스 뭐 식욕을 자아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쓸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자는 요걸 골라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동사들도 다 한 번씩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크라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모라스 누설하다, 새어나오게 하다라는 거. 자, 2021년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카카스 빠뜨리다, 거르다 2018년에 출제가 되었었네요. 다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단어 형성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이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에요. 여태까지 계속 반복돼서 나왔어요. 세 문제가 나오면 두 문제는 기출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좋죠, 그쵸? 기출을 좀 꼼꼼히 보고 가시면 되는데요. 2023년에 이런 게 나왔네요. 쇼테즈즈기라는 거. 자, 모두 제자를 써가지고 모든 절차, 여러 절차, 쇼코크, 뭐 쇼몬다이 이런 식으로 5회 이상이나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후다리즈레, 자, 2명이 일행이다라는 거, 혹은 뭐 코도모즈레, 아이 동반 이런 식으로 해서 4회 이상 출제가 됐었고, 자, 지난 7월에는 이게 나왔어요. 독쇼바나레, 독서에서 점점 멀어지는 현상. 이것도 2번이나 나왔던 거예요. 뭐 독쇼바나레 또 뭐가 있을까요? 기무치 바나레, 김치를 잘 안 먹어요. 그러면은 뭐 칸지 바나레, 한자를 잘 안 쓰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현상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평소 학습에서 등장하는 파생어라던가 보카보 같은 거 놓치지 않고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독해에서 나올 수도 있고 청해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지난 7월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독해 이런 게 나왔어요. 로르 캬베츠조노 무따이가 오치데이르. 자, 독해에서 양배추 롤 모양의 물체가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런 거 봤을 때 아하, 모양 상자, 상태 상자를 써서 모양을 나타내는구나. 이건 나온 적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다음에요. 슈아케니와 다시테모라우 요니 스르네. 청해에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케라는 거는 어떤 게 이제 끝나는 시점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가 끝나서 새로운 주가 시작된다라는 거, 뭐 주초라던가 이런 식으로 아케를 넣는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다른 독해나 뭐 청해 풀다가 이런 게 나오면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나니 샤카이진 토시테 샤카이 문제를解決す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이렇게 됐어요. 사회인으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건데, 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일개 사회인으로서 뭐 이렇게 하면 개자가 들어가야 되나?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있지라는 거예요. 있지? 샤카이징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뭐 우리는 일개 사회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있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지난 2020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토 시고토가 왔다. 이때는 이제 히토라고 읽게 되는데 똑같이 한 일자가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의 일이 끝났다. 어떤 큰 일이 끝났다. 라고 해서 이제 있지, 히토 시고토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있지야 나니나니노 벤교대 테스토니 노조무노와 무보다. 자, 하룻밤 뭐뭐뭐 공부로 시험에 임하는 것은 무모하다라는 거. 우리 벼락치기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벼락치기 공부가 뭘까요? 정답은 자, 즈케라는 건데요. 자, 즈케루라는 게 어디에 담그거나 절이거나 하는 거잖아요. 즈케모노 할 때,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명사에다 이렇게 붙여주면요. 즈케라고 읽게 되는데 그것만 계속 한다거나 대량으로 뭔가를 섭취한다거나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16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멘교즈케. 공부에 완전 푹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망가즈케, 시고토즈케, 테레비즈케 이런 식으로 그것만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은 쿠스리즈케, 아르코르즈케처럼 이제 대량으로 뭔가 약을 계속 섭취한다던가 아니면 알코올을 계속 뭐 섭취한다던가 할 때도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다른 선택지도 좀 비슷하잖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히타스, 이것도 이제 물 숫자가 있어서 물에 담그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물에 푹 물기 있게끔 담근다는 뜻이지 뭔가를 절인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명사에 붙여서 쓰지도 않죠. 자, 근데 동사로서 이제 기억은 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케르, 녹다, 그 다음에 미치르, 가득 차다 이런 동사들도 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찌야즈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나니 에네노 덴키製品を 使う 어떤 에네가 뭐죠? 에네르기의 약자죠, 그쵸? 에너지 전기 제품을 사용한다. 자, 뭘까요? 뭔가 에너지 절약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절약하나요? 아니면은 줄이나요? 아니면 제한하나요? 아니면 생략하나요? 다 그럴듯한데요. 정답은? 그렇죠. 쇼에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음으로 쇼에네라는 거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건데요. 요즘에 많이 쓰이는 단어죠. 자, 동사를 읽으면 하브크라는 거예요. 뭔가를 줄이거나 절약하거나 생략하는 거 2018년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두어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쇼에네, 에너지 절약. 자, 쇼에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맥 규정 파트입니다. 문맥 속에서 어휘의 쓰임새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7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카나리노 니가오 카게테 테마오 시보다 라는 거예요. 시보로는 보통 물기를 짜는 거죠. 그렇죠? 오시보리 이런 것처럼 짜내는 건데 여기서는 범위를 좁히거나 추리거나 이런 의미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테마오 시보르 하면은 테마를 추린다거나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테마를 추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비슷한 단어는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문맥 규정에서 선택지가 되게 비슷한 어휘로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2021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세메 호갱오 나니나니 시다이노데 테츠즈키오 오셰테 쿠다사이 이렇게 나왔는데 생명보험을 뭐뭐 하고 싶다. 보니까 뭐 폐지, 해약, 중지, 해소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끊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건 알겠죠. 근데 언제, 아니 어떤 어휘가 적당하냐라는 거죠. 하이시라는 거 폐지인가요? 이거는 지난 12월, 작년 12월 시험에 용법으로도 나왔었는데요. 하이시. 하이시라는 거는 뭔가 법이나 제도를 폐지할 때 하이시를 쓰는 거죠. 보험을 폐지한다? 이상하네요. 그렇죠? 카이야크죠? 어떤 계약이라던가 어떤 조건을 이제 해지하는 거를 카이야크라고 하죠. 일본어로는. 그다음에 중지, 추유시, 운동회를 중지한다던가 이런 거죠. 그다음에 카이쇼는 스트레스 해소 할 때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각각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게 쓰이는 것을 문맥 속에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의미가 와닿지 않을 때는 유효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지난 7월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지코데 덴샤가 운큐니 나리 즈킨데 리요스르 히토니 나니나니 에이쿄 왔다 했다. 어떤 영향을 주었다. 큰 영향이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다 클 대자가 다 써 있네요. 그렇죠? 근데 정답은 다다이나 에이쿄라는 거예요. 다대한 영향? 다대하다? 우리 이런 말 쓰나요? 한국어로? 잘 안 쓰잖아요. 의미가 와닿지 않는다. 물론 많을 다자랑 클 대자가 써 있으니까 수량이나 정도가 매우 크거나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와닿지 않을 경우에는 유효로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탁산노 오키 마크다이나라는 거죠. 마크다이나 에이쿄 이러면 좀 더 막대한 영향 와닿죠? 이런 식으로 유효로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마카나 이런 것도 잘 안 외워지잖아요. 대략적인, 대충, 대범한 이런 뜻이 있는데요. 다이다이노, 오요소노 이렇게 유효로 암기를 하시고요. 이다이나, 위대한. 자, 그 다음에 오게사나, 과장된 허풍스러운 인데요. 이것도 오바나 이런 식으로 유효로 암기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파트가 다 이어져 있어요. 문맥 규정 따로, 유효 따로 이런 게 아니라 다 이제 이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빈출 복합 동사를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문맥 규정에서 복합 동사가 나오는 시험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긴 해요, 사실은. 하지만 모르죠, 이번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최근 몇 회 시험에 나왔던, 등장했던 복합 동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 정도는 좀 보고 가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토리 하라우 이런 거 봤을 때 철거하다라는 게 좀 연상이 되시나요? 전혀 안 되죠. 그렇죠? 토리 하라우, 헐다, 철거하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아떼하마루 이거는 지난 7월에 나왔는데요. 아떼하마루 들어맞다, 적합하다라는 거죠. 우찌케스도 몇 번 나왔었어요. 부정하다, 지우다라는 동사. 자, 그 다음에 모리아가루 이것도 지난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분위기가 고조되거나 뭔가가 높아지거나 하는 거를 모리아가루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토케코무 이것도 7월에 나왔습니다. 융화되다, 융해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에 잘 융화가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후레아우 접촉하다, 교류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비다스 아주 단골이죠. 튀어나오다 갑자기 뛰쳐나오는 거를 토비다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무스비츠크 결부되다 이어지다 라는 동사까지. 자,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한 번씩 다 멈춰놓고 다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와타시와 우마쿠 카이와니 뭐뭐뭐 코토가 되기나갔다. 나는 잘 회화에 뭐뭐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뭘까요? 우찌아게르, 히키토메르, 토리이레르, 와리코무. 어떻게 하는 거? 난 대화에 잘
끼어들 수가 없었다라는 거겠죠. 자, 와리컴우 끼어들다 새치기 하다라는 거 2016년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대화에 뭐 끼어드는 것도 그렇고 줄을 쫙 서 있는데 새치기 하는 것도 그렇고 와리컴우라는 표현을 쓰죠. 자, 다른 복합 동사들도 한번 보세요. 우찌아케르, 고민 같은 거를 털어놓는 거 2021년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히키토메루도 자주 나와요. 붙잡다, 말리다라는 거 이것도 2016년에 나왔었네요. 그 다음에 토리이레루, 도입하다, 거두어들이다 이거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요? 토리이레루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카노조와 뭐뭐뭐 벤교 츠즈케 무즈가시 시켄니 고가크시다. 그녀는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자, 부사. 의성어 의태어 어려운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험에 붙으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코ツ꾸준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사 외울 때는 동사랑 같이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꾸준히 코츠코츠 하다라쿠 코츠코츠 야루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또우또 꾸벅꾸벅 우또우또 스르 우또우또 내르 자 요거는 2014년에 출제가 됐었네요. 자, 그 다음에 히소히소 하나스 히소히소 사사야쿠 요것도 17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로지로 미테이르라던가 보는 거죠. 유심히 보는 거 많이 보는 거 2021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랑 같이 외우세요. 그냥 외우면은 금방 잊어버리죠.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다게 코피 시대 오케바 다리나쿠나루 코토와 나이다로우네. 자, 괄호 없어도 말은 될 것 같은데 이만큼 복사해 놓으면은 부족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선택지를 보니까 마다, 마즈, 아야우크, 하타시테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답이 뭘까요? 답은 마즈라는 거예요. 마즈는 우선인데요. 부족해지는 일은 우선 없을 것이다. 뭔가 어색하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우선이란 뜻도 있지만 마즈, 부정이랑 같이 쓰일 때는 마즈, 나이 이렇게 아마도 거의라는 거예요. 부족해지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마즈에 그런 뜻이 있다는 거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요. 하마터면 뭐뭐 할 뻔했다 라는 거 이것도 좀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아야우크 나니나니 토코로 났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하타시테는 뭡니까? 과연 이런 거죠. 하타시테 나니나니 다로우까? 정말 과연 뭐뭐일까? 라는 표현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유의 표현입니다. 유의 표현은요. 모든 품사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휘 실력이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동사랑 부사를 좀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좋은 게 매회 동사랑 부사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지난 7월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바르라는 동사가 주어지고요. 이거랑 똑같은 걸 찾아라 라는 건데 뽐내고 으스대고 하는 거죠. 에라소니스르 이게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츠무쿠 고개를 떨구다 라는 거 시다오무쿠 라는 거 이것도 작년 시험에 나왔었네요. 자, 그 다음에 오요소 부사 나이다이라는 거 이것도 7월 시험에 나왔었고 다찌마찌라는 거 금세 스그라는 거죠. 작년 시험에 나왔었고요. 사이상 라는 거 난도모 이것도 2022년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몇 번이나 몇 번이고 라는 거죠. 여러 번이란 뜻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동사랑 부사 꼭 확실하게 보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한자가 가타카나로 나온다거나 가타카나를 이제 뭐 한자로 어떻게 말하겠는가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난 7월에는요. 교기 이거 교기라고 읽어주셔야 되죠. 교기라는 거 마나랑 똑같은 뜻으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의, 매너라는 거. 그 다음에 2022년에는요. 테크니크라는 거를 기주츠로 바꿔서 냈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한자는 가타카나로, 가타카나는 한자로.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카토스루, 카토 물론 자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부크 뭔가를 생략한다던가 사크겐스루, 사크조스루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임금을 삭감한다던가 사크갱이라는 뜻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고르스루 물론 득점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목표원이 타스루 이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토스루 뭔가를 설정하는 거, 뭐 스탄바이스루 이렇게 같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호로스르라는 거 뭔가를 보충하다 뭐 팔로우 하는 건데요. 뭔가를 보충하고
커버하고 하는 거, 지원하는 거, 뭐 사사에루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꼭 의미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이콧도 스루, 코토와르죠, 그렇죠? 안 먹고 안 사요라는 거, 보이콧도, 코토와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네크라는 거는 이거는 N1에 출제된 바가 있는데요. N2에 뭐 나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N2에 나올 수도 있겠죠. 네크라는 거 우리 병목 현상같이 뭔가 걸리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쇼가이, 시쇼 이런 거를 네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스리토 이런 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 많은데 운동 선수라는 거죠. 자, 맞네요. 바리에이션, 행가, 데마라는 거 유언비어죠. 이런 것도 꼭 알고 가시고요. 우와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크리아스루 클리어하는 거니까 뭔가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카이케츠스루 아니면 노리코에르, 다운스루. 이제 다운스루를요, 다운로드스루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업로드스루는 업스루라고 줄여서 할 수 있는데 다운로드스루는 다운스루라고 하지 않아요. 다운스루 하면은 그냥 성적이 뭐 떨어진다거나 기분이 가라앉는다거나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컴퓨터가 고장났다 할 때도 다운스루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페라는 거, 뭐 CI, 교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차지스르라는 거, 세큐스르 청구하는 걸 수도 있고, 우케모츠 담당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라이키는 이제 뭐 파업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랜덤이라고 하죠, 그렇죠? 닝이 임의로 뭔가를 한다거나, 다이아, 지코크효, 뭐 열차 시간표 할 때 많이 나오는 거, 다이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쉬운데요. 파츠가 뭐지? 고민할 수도 있어요. 어떤 파트라는 거는 부품을 얘기하죠. 무힘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코스파 이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가성비를 코스파라고 하죠. 그래서 뭐 거리즈라던가 노리즈라는 단어로 바꿔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 정도 알고 가시면 그래도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말고도 쉬운 것도 많지만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니고토니모 나니나니나 메데 효과をする. 자, 무슨 일이든 어떤 눈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건데요. 겐카크죠, 그렇죠? 좀 어렵긴 합니다만 겐카크, 엄격하다라는 건데요. 엄격한 게 가타카나로 표현하면 어떤 걸까요? 정답은 그렇죠. 시비아나라는 거예요. 시비아라는 거 키비시 혹은 겐카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자, 루즈나라는 거는 루즈한 거예요. 그렇죠? 칠칠치 못하다라는 거 나라시나이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라프나 하면은 아라이라던가 오마카나 좀 러프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니크나라는 거 메즈라시 도크토크노라는 어휘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비아나라는 거 키비시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부사가 나왔네요. 코노 후크와 무카무카 데 키라레나이. 이 옷은 어때서 입을 수가 없다. 매우 작아서, 매우 커서, 매우 낡아서, 매우 화려해서. 뭘까요? 무카무카 어떤 느낌일까요? 그렇죠. 토테모 오키쿠테 매우 커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효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오보샤노 카즈가 50人を 切っていた. 응모자의 수가 50명을 切っていた? 잘랐어요? 뭐 어떻게 된 걸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자, 1번 50인以上だった. 50인 미만だった. 초도 50인だった. 50인 모았다. 뭘까요? 네, 정답은 50인 미만だった라는 거예요. 50인을 깃때 있다, 키루라는 건요, 시타마와르라는 뜻이 있거든요. 밑돌다라는 거니까 그게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을 못 미쳤다, 50명이 못 미쳤다라는 거죠. 밑돌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미만났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그렇죠? 네, 이 어휘도 혹시 모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네요. 아마리 오다테나이데 쿠다사이라는 거요. 자, 오다테르는 지난 7월 시험에 정답 선택지는 아니었지만 오답 선택지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뭐뭐 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한번 쭉 볼까요? 정답은 호메나이데라는 거예요. 너무 칭찬하지 말아주세요. 오다테르는 치켜 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에 가깝겠죠. 그렇죠? 진심이든 아니든 이렇게 치켜 세우는 거. 그래서 호메르, 오다테르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법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자 어휘 파트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 이 용법 파트죠. 차분히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문장 패턴으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많이 읽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 문제 푸실 때요, 오답 밑줄에 들어갈 단어, 연상하며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답만 그냥 맞히는 게 아니라, 아,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어떤 어휘가 들어가면 좋을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푸시라는 거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N2 어휘인데 뭐라고 읽을까요? 자, 뭐 못 읽어도 일단은 풀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장 전체의 의미를 생각해서 혹시 이게 들어갈 적당한 문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정답은 자, 1번입니다. この地域の夜は物騒なので物騒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物騒なので気をつけてください라는 거예요. 이 지역의 밤은 무서워다 라는 게 뭘까요? 뭔가 소란스럽고 이런 건가요? 이 소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쵸? 뭔가 뒤숭숭하다거나 흉흉하다거나 어수선하다거나 이런 거를 무서워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지역의 밤은 뭔가 뭐랄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뒤숭숭하다거나 흉흉하다거나 이런 거를 무서워다라고 표현하니까 이 지역의 밤은 뭐랄까 흉흉하다 아니면은 좀 위험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 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럼 2번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텐나이와 탁산노 코도모 타치데 무서워das다. 예, 가게 안은 많은 아이들로 왠지 막 소란스러우니까 이걸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소조시갔다, 사와가시갔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겠죠? 자,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この製品は 나니나니나 코조でできている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냐? 複雑な構図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코조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번 毎日お弁当の用意をするのは 뭘까요? 면도다, 귀찮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무쏘 꼭 기억하고 가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동사 후사그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자, 뭘까요? 후사그가 문장을 읽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1번 카레와 가크히오 후사그 타메니 파토데 하타라이테 이르. 오, 학비를 벌기 위해서 벌단가요? 그 다음에요. 쿠라카타노데 테데 넨토노 스위치오 후사이다. 어두워서 손으로 전등의 스위치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3번 인플루엔자와 후사그 타메 테오 요크 아라테이르. 오, 이거 같아요. 뭐 체크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4번 케이사츠와 지코가 아tta 토리오 마리케이도데 후사이다. 자, 눈치채셨나요? 정답은 네, 4번입니다. 경찰은 사고가 있었던 거리를 바리케이트로 후사이다, 막았다라는 거예요. 블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뭔가를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안 되나요? 이것도 막는 거 아닌가요? 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해 손을 자주 씻고 있다? 요거는 후세구죠. 뭔가를 방지하고 그런 거죠. 예방하고. 그거를 후세구라고 하고요. 이거는 블록하는 거예요. 차단하고 막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쿠라카타노데 테데 넨토노 스위치오 후사그라는 거 아니고요. 사구르라는 동사 2017년에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더듬어서 뭔가를 찾는 거죠. 그렇죠? 사구르를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카세구죠. 2021년에 나왔던 동사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막다니까 뭐 이것도 막다고 이것도 막단데, 그렇죠? 서로 다른 의미의 막다인 거죠. 자, 이번에는요, 문법 파트입니다. 문법. 자, 회화체에서 사용되는 문법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난 7월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야마다さんは 와타시 난까 마다마다 데스요 때 이츠모 이때이르 이렇게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험 끝나고. 틀렸나 봐요. 야마다상은 저 같은 거는 아직 멀었어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한다. 이런 거거든요. 나 따위, 뭐 나 같은 것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회화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이라고 해서 꼭 딱딱하게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뭔가 회화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어휘가 등장한다는 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문법이 다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기초문법. 지난 7월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요니 나르, 나니나니 노다.
사세르, 야떼오고, 나니나니 바 요갔다. 자, 이런 것들이 N2 문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문법인데요. 이런 기초 문법이 다수 등장을 하기 때문에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문법은 문장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까 뭐 덩어리 암기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좀 문장으로 이렇게 많이 읽어보셔가지고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예문을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청해 속에 등장하는 N2 기능어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청해에 N2 기능어가 등장한다고요? 네, 등장합니다. 특히 파트 4 있죠. 즉시응답에 N2 기능어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2 기능어를 모르면 청해에서도 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청해 속에 어떻게 N2 기능어가 등장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니나니 시다이라는 문법이요. 뭐뭐 하는 대로 뭐뭐 하는 즉시라는 문법 알고 계신가요? 동사의 마스형에 접속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토시모노가 미츠카리 시다이 고렌라크 시마스. 미츠카리 시다이 발견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라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난 7월 시험에 청해 이렇게 나왔어요. 시료가 아즈마리 시다이 코피시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료가 모이는 대로 복사하자. 이렇게 아즈마리 시다이. 자, 이 뜻을 알아야지 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청해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나니나니 시다이 이게 동사에만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명사에 접속할 때는 또 뜻이 달라지죠. 명사에 접속했을 때는 뭐뭐에 따라서는 이런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센세노 고츠고 시다이데와 스케줄가 가와르 가노세이 마리마스 라는 거예요. 2020년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츠고 시다이, 고츠고 시다이 선생님의 상황, 상황에 따라서는 스케줄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세키 시다이데 클래스を分ける. 성적에 따라서 반을 나눈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명사에 따라서 명사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시다이라는 거를 붙인다는 거. 또 있죠. 나니나니 시다이다 라는 게 좀 문장 끝에 쓰이거나 할 때 뭐뭐 한 것이다 어떤 경위를 설명하거나 할 때요. 동사의 보통체에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商品を紹介させていただきたく伺った次第です. 자, 신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방문한 참입니다. 방문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의 보통체에다가 마지막에 시다이데스를 붙이면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경위를 설명한다거나 이유를 설명한다거나 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 붙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다이 용법을 여러 개를 다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법이요. 나니나니 또노 코토다 라는 거, 또 이유 코토다 라는 거, 뭐뭐라고 한다 남의 말을 전달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동사, 형용사, 명사의 보통체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N4 같으면은 나니나니 소다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근데 N2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것도 청해에 나왔었던 거예요. 이렇게 뉴스니 요르또 先日の事件の犯人が捕まったとのことだ. 범인이 잡혔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뭐라고 한다. こちらは掲載不可とのことです. 이쪽은 게재 불가. 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해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とのことです, ということです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법은 나니나니니 키마테이르. 자, 키마루는 결정되다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거죠. 자, 동사, 형용사의 보통체에 접속을 하시고 명사, 형용사는 다를 떼고 붙이시면 돼요. 자, 이께 따라 이키마스 또 이때다케도 제타에 코나이니 키마테이르 라는 거예요. 갈 수 있으면 갈게요 라고 말했지만 절대 안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면 틀림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청해에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준이 간지 20거 오보에르 난때 무리니 키맛대루요 라는 거예요. 자, 이걸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딱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무리임에 틀림없다. 당연히 무리지 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나 형용사니까요. 다를 떼고 니 키맛대이르 이렇게 붙여줬네요. 네, 그 다음에 나니나니니 카기라즈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건데요. 명사에다 접속을 하시면 돼요. 스시와 아지아니 카기라즈 세카이데 닌기다 라는 거예요. 스시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라는 거죠. 즈가 부정이니까 그렇죠? 하나지 않고. 자, 청해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노 카이샤経験者に限らず 応募できるって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경험자뿐만 아니라
응모할 수 있대. 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경험자, 만약에 이렇게 응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경험자든 미경험자든 다 이 사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비슷한 문법 중에 나니나니 마카리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뒤에 이제 뭐뭐도, 뭐뭐까지, 뭐뭐조차 이런 게 붙어가지고 좀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쿠스리오 논데이르노니 세기가 도마라나이 마카리까 하나미즈 모데르 약을 먹고 있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콧물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의미는 비슷해요. 근데 뭐 굳이 차이점을 설명하자면은 요 카기라즈는 명사밖에 접속을 못 한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다음이요. 나니나니니 서떼라는 문법이에요. 뭐뭇에 따라라는 건데요. 소우가 뭐뭇에 따르다, 따라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된 형태라는 거는 뭐 해안가를 따라서 오솔길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에 물리적인 것에도 쓰지만요. 어떤 제시된 기준을 따라서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도 나니나니니 서떼 이렇게 명사에다 접속해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기로이 센니 서떼 나란데 쿠다사이 노란 선에 따라서 서주세요 라는 거 이런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쇼힌 세츠메이와 팜플렛더니 서떼 하나시테 쿠다사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니 서떼는 뭐예요? 팜플렛에 따라서 팜플렛에 적힌 대로 적힌 것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설명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니나니 아마리라는 거, 뭐뭐한 나머지라는 거. 아마리가 명사니까요. 이렇게 명사 수식형에다가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소이데 있다 아마리니 다이지나 쇼르이와 와스레테 키테 시마다. 너무 서두른 나머지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청해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긴초노 아마리 쇼구요쿠모 나이요. 너무 긴장해서 식욕도 없어.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명사에 접속을 해서 긴초노 아마리 이렇게 나왔었네요. 자, 그 다음에 카네르 사정상 뭐뭐 하기 어렵다, 뭐뭐 할 수 없다. 정중하게 뭔가를 거절할 때 많이 쓰이는 건데요.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동사의 마스형에다가 접속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요. 주샤조나이노 지코니와 이사이 세키니오 오이카네마스라는 거예요. 주차장 내 사고에는 일절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지기 어렵습니다. 라는 거죠.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렇죠? 어떤 사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청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이라이노 켄 데스가 와타시 도모데와 오히키우케 이타시카네마스 라고 했을 때 딱 들었을 때 맡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카네마스라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맡기 어렵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뭔가를 거절할 때 반품은 어렵습니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거절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그거랑 같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나니나니 카네나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수도 있다. 주로 뒤에 나쁜 결과가 오는데요. 이것도 동사의 마스형에 접속합니다. 치코크 시대 마가리르도 구빈이 나리 카네나이요. 그렇게 지각을 계속하면은 잘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카네나이라는 거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까모 시레나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까로 시작해서 나이로 끝나니까 까모 시레나이 뭐뭐일 수도 있다. 의미가 비슷하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차이점을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니나니니 아따떼라는 거, 뭐뭐 할 때 요게 나오면은 이렇게 해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떠한 상황 전에라는 거예요. 동사의 기본형이라던가 명사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미자오 신세 스르니 아따떼 히츠요나 쇼르이모 요이시다. 2021년에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비자를 신청함에 앞서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할 때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랑 비슷한 문법이 나니나니니 사이시대라는 표현이 있죠. 뭐뭐 할 때, 뭐뭐에 즈음하여라는 거예요. 자, 접속 형태는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고라이텐니 사이시대 오客様に 오네가이가 고자이마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점 하실 때 손님 여러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나니나니 스르 토끼랑 바꿔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뭐 할 때.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은 니 아타떼라는 거는 어떤 거를 할 때 혹은 어떤 상황 전에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뒤에 행동을 하는 게 뒤에 오거든요. 그래서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던가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이 뒤에 온다는 거, 그 차이점이 있어요. 니 사이시 때 여기다가 고라이테 니 아타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내점하실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는 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요거는 내점을 하는 거는 손님이 오시는 거고요.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안내가 있습니다라는 건 부탁이죠. 부탁이 있습니다라는 거는 이쪽에서 부탁하는 건데 주어가 다르잖아요. 여기에는 쓸 수가 없겠죠. 여기서는 니 사이시 때밖에 못 쓰고요. 니 아타 때는 어떤 걸 하기 전에 그 적극적인 행동을 이제 그 사람이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니나니 코토니 뭐뭐 하게도 어떤 감정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접속은요, 동사의 타형이라던가 형용사의 명사 수식형에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고맙다 코토니 도로 하시테이르 토끼니 크루마가 우고까나쿠 나tte 시마tta. 2021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고맙다 코토니 곤란하게도 타형에다가 접속을 했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청해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리가타이 코토니 이론나 시고토 이타다키充実した 日々を送っています. 이렇게 나오는데 감사하게도라는 거죠. 형용사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니나니 모노가 아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뭐뭐라고 느껴지다, 뭐뭐한 데가 있다라는 거. 자, 모노 자체도 명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명사 수식형이라던가 동사는 이제 기본형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카노조노 니혼고노 조타츠ぶりには目を見張るものがある. 자, 그녀의 일본어의 뭐 상승세에는 놀랄만한 데가 있다. 메오 미하루, 놀라는 거죠. 놀랄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 놀라움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감정을 강조한다거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앞에 올 수 있어요. 사비시 모노가 아루, 뭐 쓸쓸한 구석이 있다, 쓸쓸한 느낌이 든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모노가 아루라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독해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점수 높이는 법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지금부터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위 레벨의 지문을 좀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N2 지문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막 문제를 좀 많이 풀긴 푸는데 막 찍고 이런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럴 때는 좀 도움이 안 돼요. 하위 레벨 있죠? N4도 좋고 N3도 좋습니다. 그런 지문을 좀 많이 읽으셔가지고 문장 구조라던가 이런 거에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글의 전개 패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좀 정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글이면은 좀 더 정독을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하위 레벨의 지문을 좀 정독을 하면서 읽으시는데요. 특히 조사나 동사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의외로 조사를 뭐 아무렇게나 막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사, 자동사인데 뭐 타동사로 해석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 동사, 조사 이런 거를 좀 정확히 해석을 하면서 정독을 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독해이지만. 그 다음에 읽는 기술을 익히셔야 됩니다. 읽을 때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접속사 뒤에 생략된 부분의 내용이 뭔지 이거를 평소에 읽을 때부터 유추를 하셔야 돼요. 질문에서 묻고 있지 않아도 이 뒤에 이런 게 생략되어 있겠구나 라는 거를 유추를 하시면서 읽고요. 지시사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에서 그걸 묻고 있지 않더라도 이게 뭘 말하는 거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 필자의 논리에 근거해서 읽는 것입니다. 필자의 논리가 나와 다르든 어떻든 간에 그 글에 그렇게 쓰여 있으면 그거에 근거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내 생각이나 상식을 넣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집중력. 그리고 스피드가 관건입니다. N2 시험 보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시간이 모자라서 다 찍었다. 이런 말씀을 아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평소에 연습을 안 해봐서 그래요. 지문 한 개 읽고 화장실 가고 뭐 지문 하나 풀고 좀 쉬고 막 이런 식으로 하셔서 그래요. 한번 시간을 딱 정해놓고 56분, 1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쭉 푸는 연습을 한 번 정도는 꼭 하고 가셔야지 실제 시험 봤을 때 시간이 안 모자르고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풀다가 내용이 좀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지문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 그거를 읽으면 안 돼요. 그거 읽고 또 선택지 읽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럴 때는요, 다른 지문부터, 다른 문제부터 푸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 문제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남겨두고요. 다른 문제부터 풀고 다시 오시는 거죠. 답안지 밀려 쓰지 않게 주의하시면서요. 자,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좀 점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독해는 배점이 높기 때문에 쉬운 문제부터 점수를 확보하시는 건데요. 정보 검색, 이거는 뭐 특별히 필자의 생각을 막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죠? 정보만 비교해서 풀 수 있는 거니까 통합이해라던가 단문 이거를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중문이나 장문 순으로 풀면은 좀 점수를 확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접속사를 체크해서 글의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접속사, 특히 역접의 접속사 있죠? 처음에 지문 딱 봤을 때 접속사 보이면 다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접속사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주어, 수어로 좀 의미를 크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문장이 길어질 경우 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어, 동사 위주로 빠르게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수식어고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해석하더라도 주어, 수어로 의미를 파악해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단락별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문이 길어지면요 내용이 다 섞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읽고 첫 번째 문제를 좀 푼다던가 이런 식으로 단락별로 좀 정리를 하시고 시각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지문이 길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단락을 이렇게 나눠 두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체크하시고 접속사 체크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시각화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필자의 생각을 묻는 문제. 자, 지난 7월 시험에 나왔던 중문 지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틀리셨어요. 자,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료 조호 샤카이に ついて 筆者の考えに合うのはどれか. 자, 필자의 생각을 묻는 건데요. 뭐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요? 다이료 조호 샤카이. 자, 대량 정보 사회에 대해서 필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락에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을 그어서 나눠주세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요. 좀 중략을 했는데요. 너무 길어서 시카시 이런 거 보이면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아까 대량 정보 사회について라고 했죠. 그게 어디 있는지 빨리 찾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다이료 조호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이 근처에 있겠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대충 짐작을 하시고 이 주변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대량의 SNS나 인터넷 뉴스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대량의 정보가 인터넷상에 흘러 넘치게 된 결과 자기에게 있어서 편리한 정보만에 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카시라는 게 나왔는데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는가? 사람들이 自分の都合のいい情報だけを見て信じてしまうと発想が固着し新しい発想への転換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라고 했는데요. 이런 문장을 읽으실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뭐뭐 하면 뭐 이런 거 있죠. 어떻게 됩니다. 이런 거 있죠. 맞다라는 건 병렬이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어떻게 되어 버립니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뭐뭐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신한테만 편리한 정보를 보고 믿어버리면은 발상이 고착화된다. 그리고 새로운 발상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떻게 된다? 사상적으로도 편견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행객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3개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이제 읽으시면 되겠죠. 소 강가에를 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내가 나한테 편리한 정보만을 믿어버리면 발상이 고착화되기가 쉬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코노 다이료 조호 샤카이니 오이때와 여기 나왔네요. 이 대량 정보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발상이 고착화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いかにうまく情報を処理していくかが非常に重要であることがわかります. 자, 중요합니다라는 게 하나 나왔고요. 밑에 보면 必要です, 필요합니다. 또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중간에 맞다라는 걸로 또 이어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대량 정보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중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얘기했겠네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잘 정보를 처리해 나가는가가 중요합니다. 또 뭐가 중요하대요? 처음부터 이지분의情報だけを取り出して把握するのではなく偏りのない形で大量に処理することも必要です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보를 잘 처리하는 것이랑 치우침이 없는 형태로 대량으로 처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읽고 나서 바로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아, 그냥 내가 내 상황에 맞는 정보만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머리가 고착화된대. 그렇게 안 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보를 잘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우침 없이 대량으로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거구나.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선택지를 보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선택지를 볼게요. 자, 필자의 생각과 맞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시소테키니 henken노 아루考えでも工夫してうまく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이렇게 밑에 보니까 다 잘 처리를 해야 된다. 잘 처리해야 된다. 뭐 다 똑같아요. 밑에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택지가 다 비슷비슷하죠. 그럼 위에를 좀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되겠죠. 뭐가 다른지. 사상적으로 편견이 있는 생각이라도 이런 말을 했나요? 아니죠. 나한테 편리한 정보만을 믿어버리면은 사상적으로도 편견이 생기기 쉽다라고 했죠. 언제 이거를 조건으로 얘기를 했나요? 이거라도 잘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죠. 그래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요.必要な情報を得るために. 자, 어떤 조건이 붙었네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런 단서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쵸? 발상이 고착화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틀렸죠. 그쵸? 그 다음에요. 3번. 時間がかかっても偏りなく大量の情報を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많은 분들이 이걸 고르셨는데요. 자, 치우침 없이 대량의 정보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고르셨을 것 같은데요. 時間がかかっても 시간이 걸려도 치우침 없이 대량의 정보를 처리해야 되냐. 요거는 언급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이게 헷갈리더라도 4번까지 다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겠죠. 発想が固着しないように大量の情報を工夫して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발상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아까 소考えると 그렇게 생각하면 고착화되지 않으려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대량의 정보를 쿠후시대 아까는 우마쿠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쿠후시대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답이죠.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만 써놨어요. 잘 처리를 해야 한다. 국리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치우침 없이 처리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하나만 써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상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국리를 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4번이 되죠. 네, 시간이 걸려도 이런 말은 나오지가 않았고요. 일단은 소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내 머릿속에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선택지를 읽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선택지부터 읽으면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줄의 이유를 묻는 문제 2024년 중문에 나왔던 건데 이것도 좀 많이 틀리셨어요. 심파이스르 코토와 아리마센 또 아르가 나제까. 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인가 밑줄의 이유를 묻고 있죠. 자, 그러면은 밑줄이 어딨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제 생략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시카시 접속사 다음에 심파이스르 코토와 아리마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뒤에 나왔겠죠? 밑줄의 이유는 밑줄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밑줄 뒤라고 해봤자 겨우 이 두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 여기만 잘 읽어보면은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뭐 여기만 읽어도 좋지만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네오 츠요쿠 나가쿠 하리메그라 세타 쇼크부츠니 미즈가 아타에라레르と この根が水を一斉に吸収します. 이렇게 됐는데 문장 해석하실 때 좀 끊어서 읽으시고요. 뭐뭐 하면, 뭐뭐 합니다. 뭐 이런 구조 있잖아요. 계속 똑같이 나와요. 뭐뭐 하면,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요. 항상 뭐뭐 하면, 뭐뭐 합니다. 주어, 동사, 뭐뭐가 뭐뭐 합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좀 찾으셔서 읽으시면 돼요. 뿌리를 강하고 길게 뻗은 식물에 물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흡수한대요. 흡수합니다. 뭐 이거만 읽으셔도 돼요. 일제히 흡수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한 번에 흡수된 물에 의해서 과실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걱정할지도 모른대요. 뭘 걱정한대요? 카지츠가 미즈뽀크나떼, 미즈뽀이. 물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싱거워져서 아마미야 우마미가 스쿠나이 카지츠니 나르노데와 나이까.
또いう心配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과실이 커지면은 싱거운 거 아닐까? 맛이 덜한 게 아닐까? 라고 걱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럼 이걸 잘 읽어보시면 되죠. 내가 미즈오 규슈する力が強くなると, 자, 뭐뭐 하면 또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뭐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쭉 가서 데키마스. 뭐뭐 하면은 가능하대요. 뭐가? 자, 읽어볼까요?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면 물뿐만 아니라 양분도 잘 흡수돼요. 잎이 커지고 고고세가 주분이 되기마스. 광합성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면 광합성이 잘 된대요. 그래서 나까라 이런 거 중요하죠.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미야 우마미의 모토니 나루 물質も たくさん作られるのです. 나까라 나니나니 노 데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가요? 광합성이 잘 되니까요. 그래서 단맛이나 풍미의 근원이 되는 물질도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선택지 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걱정이 없다는 거지? 왠지 물을 한 번에 흡수하면 과실이 좀 싱거워질 것 같은데 아니야. 물을 흡수하면 양분도 많이 흡수하고 잎이 커지고 잎이 커지면 광합성이 잘 돼. 뭐 이런 거를 나름대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신 다음에 선택지를 보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셔도 좋아요. 저는 그림을 자주 그리는데 이렇게 이제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에서 물을 막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거죠, 한 번에. 근데 물뿐만 아니라 양분도 막 흡수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잎이 커진다 그랬죠, 그렇죠? 잎이 커지고 잎에 광합성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맛있는 그런 단맛이나 풍미가 많이 생긴다. 그런 물질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선택지를 보시면 되겠죠.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 자, 1번 미즈오 규슈시다 하가 카지츠니 아마미야 우마미노 모토 오쿠르까라. 자, 물을 흡수한 잎이, 자, 물을 아까 누가 흡수했다 그랬어요? 잎이 물을 흡수했어요? 아니죠. 뿌리가 물을 흡수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과실의 단맛이나 풍미의 근원을 보내기 때문에 잎이 뭔가를 보낸다 그랬어요? 아니죠. 그거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네카라 규슈 사레타 미즈데 카지츠가 우마미야 아마미노 모토 츠쿠르까라. 자, 과실이 주어랑 동사 보라 그랬죠? 카지츠가 아마미야 우마미노 모토 츠쿠르까라? 과실이 만드나요, 그거를? 단맛이나 풍미를 과실이 만든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까 잎이 광합성을 해서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아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오키쿠 나tta 하가 히카리を使って甘みやうまみの素を作るから. 자, 이번에는 커진 잎이요. 아까 잎이 커졌는데 커진 잎이 히카리を使って 아까 고고세라는 게 나왔죠. 그쵸? 광합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바꿔서 냈어요. 빛을 사용해서 단맛이나 풍미의 근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그쵸? 그러니까 요건데 의심스러우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되죠. 카지츠가 오오키쿠 나레바 아마미야 우마미오 다쿠와에로 코토가 되기르까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실이 커지면 단맛이나 풍미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았죠. 다쿠와에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3번인데 이런 조건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은 다 그럴듯한데 뭐뭐 하면은 어떻게 되고 뭐가 뭘 만들고 이런 주어, 동사, 어떤 조건, 그 다음에 동사 이런 것만 좀 잘 확인을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집중력도 좀 흐트러지기 쉽고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신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독해 요령 다음은요. 독해 속에 등장하는 어휘를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실 거 아니에요. 풀었을 때 다 풀고 채점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휘가 등장을 했었구나. 나는 좀 이런 단어를 몰랐는데 이런 거를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시험에 독해 속에 등장했던 어휘입니다. 자, 이렇게 쭉 봐주세요. 명사, 의외로요. N1 어휘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도 놓치지 말고 좀 공부를 하신다면 고득점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개사이 이런 거 독해 속에 나온 게 나중에 문자 어휘 파트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개사이 아니죠. 개사이라고 읽는 거, 에즈랑이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요추, 유충 이런 단어도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후초, 상태가 좋지 않은 거. 초시, 그쵸? 초시가 와르이가 후초죠. 그 다음에 아이쇼, 궁합이라던가 아라스지 이런 거, 이야기의 줄거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시타미라는 거 뜻 알고 계셨어요? 사전 점검, 뭐 사전 답사, 뭐 예비 조사 이런 거 다 시타미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요. 슈세, 출세라던가 코가타 이런 거 읽는 걸로 나올 수 있겠죠. 모다이 이것도 읽는 거 잘 봐주시고요. 자, 아까 후초의 반대말은 카이초라는 거 또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인쇼. 자, 이거 한자도 봐두셔야 되겠죠? 아까 사람 인자가 있으면 예, 땡땡도 있어서 zo라고 읽지만 이거는 사람 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쇼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주쇼테키라던가 예, 토큐캔 이런 거는 이렇게 예, 단어 형성에 나올 수 있어요. 특급 권 이렇게 어떤 티켓이나 뭐 이런 거는 이 한자를 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마레츠키 이런 것도요. 단어 형성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와카모노 무게, 젊은이 대상, 뭐 젊은이 용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 예, 그 다음에 즈조도리 이건 문법이죠. 통상대로, 평소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를 보실 때 아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도 잘 보고 가셔야 되겠죠? 독해에서는 동사가 중요하죠. 그쵸? 자, 쿠아에르 더하다 아니면 어디에 가입시키다 라는 뜻 있고요. 그 다음에 하카도르 나온 적 있어요. 진척되다 어떤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벤스르 이건 유효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그쵸? 스카리카와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즈라스 이렇게 히라가나로 만약에 뜻 묻는 걸로 나온다 그러면은 좀 비켜놓는 거죠.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거를 즈라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토리모도스 복합동사로 문맥 규정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미다스 많이 나오는 거죠. 창출하다 뭔가를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토라에르 잡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를 파악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오모이츠크 아이디어 같은 게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쿠후스루 아주 뭐 N3, N2, N1 계속 나오는 단어 궁리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루이스르 닮다 비슷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형용사 한번 볼까요? 예, 카코크나 가호칸이라던가 가테나 제멋대로인 고인나 요거 뜻 알기 어렵죠? 강인한 거 아니죠?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이런 뜻이죠. 고인나. 자, 그 다음에 부사는요. 부사도 한번 잘 봐주세요. 지끄리 칸가에르 차분히 뭐 곰곰이 생각하다라고 할 때 나왔고 난젠 이건 N1 어휘이긴 합니다만 뭔가 단호하게 아니면 훨씬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바시바라는 거 자주 종종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오모이키떼 큰맘 먹고 과감히 이런 단어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다 정리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청해 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청해 점수 높이는 법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자, 첫 번째요. 매일 들으십시오. 매일 5분만이라도 좋으니까 JLPT 문제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수업 끝나고 오츠카레 사마 데시다 이렇게 하는 거를 막 생각을 하나요? 스카레르는 피곤하다고 막 데시다는 과거형이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듣자마자 알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죠? 익숙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듣는다.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잘 들리겠죠. 자, 그 다음에 회화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회화체, 어떤 걸로 좀 연습하시면 좋으냐면요. 파트 4에 나오는 즉시응답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회화문을 좀 반복해서 따라해 보세요. 짧고 좀 이렇게 패턴이 있고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많이 따라서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거고요. 직접 소리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해인데 왜 자꾸 말하라고 하냐? 아까 독해인데 왜 자꾸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냐? 어휘도 계속 소리내서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거니까 꼭 직접 소리내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메모는 필수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청해할 때 보면은 가끔씩 학생들이 막 이렇게 엎드려서 막 하고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메모를 하면서 뭐가 중요한지 포인트를 파악하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저는 한국어로 통화할 때도요.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들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요점이 뭔지를 파악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통화가 끝날 때쯤에 아 이런 말씀이시죠? 라고 다시 확인한다던가 하는데요. 하물며 JLPT인데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셔가지고 요점을 파악하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청해 점수 높이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고 너무 당연한 걸 얘기했다. 나도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거를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걸 다 알고 있더라도 실천을 하셔야지 청해 점수가 올라가겠죠. 다음은요. 청해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파트별로 패턴을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JLPT는 유형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아하, 청해 첫 번째 유형은 과제 이해지, 이 사람은 앞으로 뭘 합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뭐 이런 거를 머릿속에 다 알고 가는 거랑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패턴을 다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과제 이해에서는 과제 수행, 이 사람이 어떤 과제를 수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나오고 어떤 시점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난 7월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젠지츠, 토지츠, 교주, 오와떼까라 나니나니테 쿠레루, 오네가이시마스, 마다 나니나니테 나이, 미완료, 뭐 이런 거 있죠. 그쵸? 나니나니노 아토데, 나니나니 나라 소레까라다요, 뭐뭐라면 그 다음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의 순서를 나타내는 이런 어휘들이 항상 나와요. 지난 7월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계속 이런 어휘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 듣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먼저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숙지를 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예에서는 어떤 이유나 문제점, 뭐 중요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이제 항상 등장을 하죠. 지난 시험에서는요. 서래대 나니나니 타이토 오모이마시다. 그 이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죠. 나니나니 테 호시인다요네. 야빠리 나니나니다네. 도치라카 또 이유도 나니나니가 부카케츠 데스. 그 다음에 토큰이 나니나니 때이마스, 뭐가 꼭 필요하다, 특히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현 다음에 정답이 올 가능성이 높다. 다 알죠, 그쵸?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 좀 더 주목을 해서 들으시면 정답 찾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개요 이해는요. 나무보단 숲을 봐라. 큰 줄거리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들으면서 그래서 뭐?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전체적인 큰 줄거리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즉시 응답은요. 짝을 이루는 표현이라던가 아까 문법에서 설명드렸던 문법 기능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되겠고요. 통합이해는 아주 길죠. 집중력이 바닥에 났을 때 듣게 되는데 게다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안 하면은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긴데요. 메모를 꼭 하셔야 돼요. 세부사항을 메모한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다 알고 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뉘앙스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혹은 어떤 어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좀 잘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니나니 은자나이? 뭐 이런 거는 N4에서부터 계속 많이 봐오셨겠죠. 그래서 인토네이션이 내려간다. 그럼 금지잖아요. 주교치윤이 내른자나이 하면은 수업 중에 자는 거 아니야. 자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지를 나타낸다. 근데 인토네이션이 올라간다. 내때른자나이?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추측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데츠다떼 그레르 이요? 이렇게 하면 오케이죠. 그렇죠? 수락하는 거. 근데 코토 기대 있다라 이요, 됐어 이런 거죠. 거절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요. 야빠리라는 거, 역시라는 건데요. 자, 야빠리 하면은 보통 예상과 같은 결과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야빠리 A팀의 세가와 스바라시 모노다った. 역시 A팀이야. 뭐 이렇게 그쵸?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이 바뀌었을 때도 이거 과제 이해에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코히 2つ 쿠다사이. 커피 2잔 주세요. 라고 했다가 아, 야빠리 코히 또 오차 1つずつ 쿠다사이. 아, 그게 아니라 역시나 커피랑 차 하나씩 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을 때 야빠리 이런 걸 쓴다는 거죠. 이런 뉘앙스를 잘 파악을 하셔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료라는 거 청해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엔료나크 하면 스스럼 없이 사양 말고 이런 거잖아요. 고엔료나크 고시즈문 쿠다사이. 사양하지 말고 질문해 주세요. 라는 거. 그때는 사양 말고이지만 고엔료 쿠다사이. 고시즈문과 고엔료 쿠다사이. 질문은 삼가 주십시오. 그때는 삼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엔료라는 단어에 사양이라는 뜻도 있지만 삼가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거를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일본어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경어, 겸양어, 정중어. 지난 7월 시험에 이렇게나 나왔었어요. 자, 뭐가 나왔냐면提供していただくことになっています。ご覧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
오코시 이타다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타노시미 이타다케마스. 오카이모토메 쿠다사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막 나오는데요. 좀 익숙해야 되겠죠. 이거 언제까지 이타다케 나이 되쇼까 이거를 물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봐주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상대방한테 의뢰할 때 보심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런 거 듣자마자 아셔야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지난 7월 시험에서 많이 틀리셨던 과제 이해 문제입니다. 오토코노 히토와 코노아토 마즈 나니 오 시마스까? 우선 뭘 해야 되냐? 남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고 듣게 되는데요. 예제 나올 때 빨리 살펴보셔야 돼요. 학회에 알림을 붙인다. 뭘 붙이느냐? 아니면은 당일 스케줄 표를 만드느냐? 빨리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료 뭐 이런 거 히라가나로 써 있는 거 빨리 무슨 뜻인지 파악하셔야 되겠죠. 자료를 복사하는 거냐? 발표자에게 연락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고 대충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게다가 순서대로 나오겠구나. 이거를 짐작을 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게 청해에서 첫 번째 문제의 첫 번째 문장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선제압이라고 하잖아요. 청해. 무방비 상태로 들었다가는 첫 번째 문장 날아가고 첫 번째 문제 날아가요. 그렇죠? 뭘 처음에 얘기하는지를 진짜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파트별로 다 그래요. 과제 이해 첫 번째 문제 잘 들으셔야 되고 포인트 이해도 첫 번째 문제를 잘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첫 번째 문장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장을 잘 듣자라는 생각으로 들으면 돼요. 자, 뭐라고 했냐면은 모리큰 가까이노 시라세 게이지반니 하테 크레탄다네 아리가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걸 못 들었어요. 그러면 선택지 소거를 할 수가 없죠. 선택지를 항상 보면서 따라가시면 되죠. 똑같이 나왔네요. 가까이노 오시라세요 하루. 근데 하테 크레탄다네 이미 해줬네 고마워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이미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소거하셔야 되겠죠. 듣자마자. 그랬더니 혹가니 뭐가 야떼오크 코토 때 아리마스까? 다른 거 뭐 제가 할 일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쵸? 네. 그랬더니 파소콘 또가 가이조의 준비와 젠지츠니 쓰레바 이시. 자, 컴퓨터나 회장 준비는 전날에 하면 되고 토지츠노 스타프용의 요대표라고 했으니까 그럼 아까 스타프의 토지츠의 요대표는 아니지만 스케줄표라고 써 있네요. 그쵸? 그거를 나이까라 호시나 今週中にお願いしていい? 하이 라고 했어요. 자, 이거 듣자마자 여기다가 今週中쓸 시간 없으면 이번 주 중 이렇게 빨리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それから一番大事な当日配る資料コピーまだでしょ? 라고 50부だよね? 라고 코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当日쿠바르 시료 코피스 이거 3번에 지금 3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따라가시면 되죠. 그렇죠? 그랬더니 それが発表者の側から発表者の方からの資料まだ集まってないんですよ라고 마다 아직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직 자료도 안 모였는데 어떻게 복사해요? 그쵸? 그러면 아직이라고 써놓는다던가 그랬더니 와타시카라 합표샤니 시료 오쿠테 모라우 요니 스그니 렌라쿠 스루까라. 자, 아까 발표자에게 연락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와타시카라? 그럼 여자가 할 일이죠. 그쵸? 여자라고 써놓으시면 되고요. 아즈마리 시다의 코피시요. 모이는 대로 복사하자라고 얘기를 했네요. 슈아케니와 다시테 모라우 요니 스르네. 슈아케 아까 나왔죠, 그쵸? 전주가 끝나고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그 시점. 보통 이제 월요일을 얘기를 해요. 그때는 다 내도록 얘기를 할게.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복사하는 시점이 언제겠어요? 슈아케라고 일단은 써놓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료가 다 그때 모아지면 그 이후에 복사를 하는 거니까 슈아케 이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학회에 알림을 붙이는 건 이미 완료했으니까 이제 소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둘 중에 아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자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소거했을 거고 두 개 중에 그러면은 아까 뭐 마다라는 게 있었으니까 물론 3번을 바로 소거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건슈추라는 것도 나왔고 슈아케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두 개를 다 들었는데 어떤 게 먼저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번 주 중이랑 다음 주 초랑 어떤 게 더 먼저인가요?
그렇죠. 이번 주 중이죠. 그러니까 곤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2의 정도 되면은 좀 쉽게 어제, 오늘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나오기 때문에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관계된 어휘인데 들었을 때 좀 바로 아시게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젠지츠 이런 건 알죠. 듣자마자 토지츠도 아실 거고 아사이치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아침에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업무 개시하자마자 바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고이치라는 거는 점심 먹자마자 바로 오후 맨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소초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이른 아침 조조잖아요. 그렇죠? 뭐 소초의 빈데 뭐 슈초니 이끄 하면은 이른 아침 비행기로 출장을 간다던가 이런 거죠. 그래서 시점을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소초 음으로 들었을 때 바로 알 수 있느냐죠. 그 다음에 후츠가 오키니 이틀 간격으로 노치호도 비즈니스 장면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아토데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요. 신야 뭐 이런 건 쉽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키호도 아까 조금 전이라는 거고요. 사이슈비 마지막 날이라던가 테츠야데 밤새서라는 거죠. 히오 아라타메테라는 거는 다음에 다시 다른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크지츠, 요크아사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요크지츠 이길 뭐 익조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한자로 보면 다음 날이구나 알 수도 있지만 음으로 들었을 때 알아야 되겠죠? 요크지츠 다음 날, 요크아사 다음 날 아침, 콘슈 이빠이데 야메루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럼 뭐예요? 이번 주까지 나오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를 끝으로 이런 식으로 들었을 때 바로 알기 어려운 거는 좀 이렇게 많이 발음을 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인트 2에서 많이 틀린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라디오대 아나운서의 女の人がケーキ屋の店長にインタビューをしています。店長はどうしてケーキ屋を始めたと言っていますか? 자, どうして 이유를 물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라는 거. 그래서 선택지 읽을 시간에 빠르게 읽으셔야 되겠죠? 엄마랑 같이 하고 싶었나? 아니면은 엄마한테 부탁받았나? 엄마의 꿈을 이루고 싶었나? 아니면은 케이크 맛, 엄마의 케이크 맛을 남기고 싶었나? 이렇게 빨리 체크하신 다음에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그 전에는 뭐 회사원이셨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이, この店はもともとケーキ作りが好きな母がやる予定だったんですが、店を出す準備をしている途中で母が病気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유는 안 나왔죠. 그쵸? 왜 이 남자가 이 케이크 가게를 하게 됐는가? 하하와 ずっとケーキ屋をやりたかったので店を諦めることをとても残念がっていたんですよ。それで 그래서 이런 표현 중요하죠. 그쵸? 야떼 그래 또 이와레타 와케잖아인데스가 요걸 아셔야 되죠. 와케잖아이 뭐뭐인 것은 아니지만 해줘. 네가 나 대신 가게 좀 해줘. 라고 말을 들은 건 아니지만僕が どうにかして形にしたいと思いました. 제가 어떻게든 形にしたい? 형태로 하고 싶었다? 좀 구체화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뭐 케이크 만들기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전문 학교에서 이치카라 벤교 시마시다. 처음부터 공부했어요. 졸업하기 전에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하하노 레벨니와 마다마다난 데스가 오이시 케이키を 지모토의 方に食べてもらえるように 頑張っています.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유를 설명을 했나요? 이 문제가 어려워서 많이 틀린 이유는요. 내가 왜 케이크집을 하게 됐는지, 이 사람이 왜 하게 됐는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셨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3번인데요. 하하와 ずっと ケーキ屋をやりたかった라는 거. 엄마는 계속 케이크집을 하고 싶어서 가게를 그만두는 거를 매우 아쉬워하고 있었다. 야리다까따. 요게 하하노 유메겠죠? 엄마는 계속 하고 싶어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좀 구체화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쵸? 그게 엄마의 꿈을 카나에다까따 이루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카나에를 만약에 몰랐으면 좀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 야떼 그래 또 이와레타 와케잖아인데스가 이거 해줘라고 그런 말을 들은 건 아니지만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타노마레타인데 타노마레루가 아닌 거죠, 지금. 근데 이걸 고르시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근거를 찾는 다음에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다 이제 바꿔서 이제 낸 거죠. 유메라는 표현도 안 나왔고 뭐 꿈을 이룬다던가 이런 표현도 전혀 안 나왔고 갑자기 어떻게든 카타치니 시다이 이렇게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내가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구체화하고 싶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유메오 카나에르랑 연결시키는 게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요.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으니까요.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이번에도 2024년 청해 속에 등장한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해에 나왔던 게 문자 어휘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타나, 한 글자짜리 한자 읽는 거 혹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케사이 또 나왔네요. 그쵸? 계제. 그 다음에 이곳꽃이 어떤 곳에 있을 때 느낌이나 기분, 그쵸? 뭐 스와리곳꽃이, 이곳꽃이, 뭐 스미곳꽃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타베고따에라는 게 나왔는데요. 포만감이란 뜻이죠. 그래서 뭐 읽은 보람이 있었다. 요미고따에가 아르라던가 뭐 하고따에가 아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것도 얼마든지 문자 어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라이테 이런 것도요. 단어 형성에 나올 수도 있겠고요. 겐코 사람 인자가 있죠. 한자 표기에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거 다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노힘 좀 봐주시고 뉴가크 사키라는 거 어떤 장소를 얘기할 때 사키를 쓰죠. 토리히키 사키, 아르바이토 사키 이럴 때. 자, 그 다음에 덴쇼크 한자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테마에라고 하면 바로 앞을 얘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주린조라는 단어도 나왔었는데요. 자전거를 세우는 곳을 주린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겐조라는 거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 뭐, 응모, 뭐 길지 않죠? 뭐 짧게 읽으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쇼신샤 무게, 아까 와카모노 무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세츠칸 계절감, 네, 그 다음에 오사에르 뭔가를 억제하다 막다, 카이젠이죠, 그렇죠? 카이젠스르, 네, 타모츠 유지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왔었네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이유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자에서 이 배우 할 때 이게 사람 인자가 있냐 없냐로 한자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잘 봐주시고요. 타에르 견디다라는 거, 네, 묘가이르이라고 음으로 들었을 때 바로 아시겠어요? 묘가이. 어패류죠, 그쵸? 그 다음에 카이카이로 새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데코가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저항이 있다가 아니라 어떤 거부감이 들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12월 1일 JLPT N2 대비 특강을 다 진행을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좀 내가 몰랐던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꼭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